끔찍한 범죄 뒤에 숨겨진 얼굴,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10대 사이코패스 살인마들의 실체를 깊게 파헤쳐봅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악마가 되었을까요? 그들의 어두운 내면에는 악의 암세포가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사이코패스, 그들은 타인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하며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우리 바로 주변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식별할 수 있을까요? PCL-은 사이코패스 감별을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로 40점 만점 중 25점 이상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로 분류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반인의 평균 점수가 15점 안팎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이코패스가 일반인과는 확연히 다른 사고방식과 감정 회로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천사 같은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내면은 예측할 수 없는 깊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흔히 그들을 착하다, 순수하다며 천사라고 칭찬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사이코패스의 가장 무서운 특징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이은혜입니다. 그녀의 PCL-R 점수는 충격적이게도 31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계곡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재판 과정에서 죄책감은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능숙하게 슬픔을 연기하며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 법정까지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두 번째, 정유정입니다. PCL-R 점수는 28점으로 이 점수는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점수 27점보다 높습니다. 2023년 5월 부산 금정구의 피해자 집, 정유정은 또래 여성 살해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 자신을 학부모라고 속여 과외를 문의한 뒤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된 시신의 일부를 여행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세 번째, 엄인숙입니다. 40점 만점을 기록하며 극단적인 사이코패스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보험금을 탐욕스럽게 누리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끔찍한 범죄를 잇따라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방화, 끔찍한 상해, 심지어 살인미수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불운한 여인이라고 안타까워했지만 그녀의 실체는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네 번째, 정남규. 그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13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20명에게 씻을 수 없는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의 PCL-R 점수는 38점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그는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에 대한 묘한 경쟁의식을 느끼며 더욱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 특히 학대 경험은 그의 사이코패스 성향을 더욱 심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그는 자살한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살해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향기로운 피냄새를 맡지 못하자 살해의 욕구의 본능이 움직여 죽일 수 있는 마지막 자신을 죽인 건 아닐까요? 다섯 번째, 김길태. 그는 2010년 부산에서 꽃다운 13세 여중생을 잔혹하게 납치, 끔찍하게 강간하고 결국 살해했습니다. 그의 PCL-R 점수는 36점이었습니다. 그는 충격적이게도 범행 직후 시신을 유기하고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를 그저 평범한 이웃 주민으로 생각했지만 그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악랄한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여섯 번째, 김대두. 17명을 살해 1970년대에 전국을 돌며 무차별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범죄는 당시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고 냉혹하고 잔인한 살인마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강호순. 그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무고한 여성 10명을 살해했습니다. 그의 PCL-R 점수는 27점이었습니다. 그는 젠틀한 외모와 능수능란한 언변을 무기로 여성들을 유혹했습니다. 그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 유영철. 그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20명을 살해한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입니다. 그의 PCL-R 점수는 만점에 가까운 38점이었습니다. 그는 부유층 노인과 출장 마사지 여성들 주된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를 한국 사회에 널리 알린 장군인입니다. 체포 후 여자들은 몸단속을 잘해야 한다, 자신이 노린 여성들이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나 출장 마사지 여성들이었음을 언급하며 마치 피해 여성들에게 살해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식으로 자신의 죄를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유영철이 명백한 여성 혐오자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아홉 번째, 조두순. 그는 2008년 끔찍하게도 8세 어린 여아를 강간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PCL-R 점수는 29점이었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극악무도한 범행은 그 어떤 이유로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악마인 조두순을 위한 지옥일 겁니다. 열 번째, 김대한.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살인마. 뇌졸중으로 인한 반신불수와 심한 우울증을 앓던 김대한이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면서 자살을 하기 위해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30분경 대구 광역시 달서구 송현역에서 지하철 1079호 열차의 승차 오전 9시 53분경 성내동 중앙역에서 열차가 서행하자 미리 들고 있던 석유통에 불을 붙였고 불이 자기 옷에 옮겨 붙자 놀란 김대한은 휘발유통을 바닥에 던졌으며 몇 초 안에 큰 불이 발생했습니다. 1079호 열차 승객들이 대피한 반면
반대 방향에서 진입하던 1080호 열차는 상황을 알지 못하고 정차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 화재 진압에 필요한 연기 배출 장비, 방열복, 산소통 등 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3시간이 넘도록 구조대는 현장 진입조차 불가능. 소방차 84대, 소방관경찰 3,200명이 출동했지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전철 객차 시트가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재질, 내장재, 파닥재 재질 등이 가연성으로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 192명, 실종 6명, 부상 148명 차량이 대가 전소되었고 열차를 벌인 기관사, 종합사령실 직원 등 관련자 8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지하철 노조는 지하철 시설 안전 보장을 위한 시설 확충 등을 요구하여 파업을 통한 단체 교섭을 했지만 검찰은 해당 노조의 본래 목적과 무관하다며 당시 노조위원장을 형사처벌. 대구 지하철에는 희생자들의 추모와 사건 당시 참혹한 현장, 희생자들의 유류품 등이 전시되어지고 있습니다. 192명 살인자 김대한은 사이코패스 아니다, 구분하기 전에 악마가 인간으로 변신했던 거라고 봅니다. 사이코패스는 과연 선천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후천적인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뇌의 특정 부위, 특히 전전두피질과 편도체의 기능 이상이 사이코패스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환경적인 요인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심각한 방임, 극심한 사회적 고립 등은 잠재된 사이코패스 성향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10대 사이코패스 살인마의 비극적인 탄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 전체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잠재적인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대 사이코패스 살인마, 그들은 우리 사회 깊숙이 숨어있는 또 다른 어두운 얼굴입니다.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비극적인 사이코패스들의 탄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